네, 안녕하세요. 네, 10시가 되었죠? 안 나가려고요, 최대한. 최대한, 저도 뭐 수도권이지만 서울 수도권의 통행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멀기도 멀지만 또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최대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자,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내주신 사연들 읽어보겠습니다. 백종열님, 안녕하세요 지트님. 저는 데드테일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팬입니다. 지트님의 일집을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나요.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17살이니까 12년 정도 전이죠. 13년, 30살 정도 됐겠네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감성 충만한 사춘기 소년이었던 저는 항상 새로운 음악을 찾기 위해 네이버 뮤직을 보곤 했었어요. 옛날 사람. 어느 날 오늘의 음악 섹션에 오늘의 음악에 있었죠. 지트님이 떠서 일집이 떴대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전곡을 플레이하기 시작했어요. 첫 트랙이었던 나비선부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참았다가 클라이맥스에 터져나오는 보컬, 그러면서도 탄탄한 멜로디 라인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곡이었어요. 힘든 공부 시간이 지나고 PMP에 남은 지트님 노래를 들으며 자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정말 제 학창 시절을 버틸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카이스트에 갔어요. 와우. 치열한 대학생 활 동안 잠시 지트님과 멀어지기도 했지만 언제나 플레이리스트 한 켠에는 원더랜드, 백야 등의 앨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환상적인 대학 생활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고등학교 생활의 연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치이는 것은 덤이고요.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걸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학교 음악 페스티벌에 지트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열심히 공연을 즐겼죠. 그날 지트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제 공연에서 떼창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트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실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답니다. 누군가와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이 느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힘내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지금은 힘내서 잘 살고 있답니다. 뭔가 지트님을 향한 연서가 된 것 같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트님이 음악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에게는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 정말 소중한 음악 하고 계시니 누가 뭐라 해도 주눅 들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트님만의 음악을 해주세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읽었나요? 데드테일님. 네, 다음 분 사연도 읽을게요. 그냥 오늘은 후딱후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피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트님 노래를 아주 좋아하지만 최근에야 유튜브로 라이브 영상을 보게 된 소극적인 팬입니다. 삐롤라인, 선샤인, 백야는 자주 들어왔고 근래 듣게 된 드래그 가사와 연주는 마음에 크게 와닿더군요. 드래그 좋아하시는 분도 오랜만이네요. 제가 만든 가장 우울한 노래 중에 하나죠. 얼마 전 발표하신 블루 스프링은 피아노 반주로 들으니 더 좋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 노래들은 참 가사가 제목이 예쁘네요. 선샤인, 삐롤라이트인데 왜 요즘 노래는 드래그, 블루 스프링, 그러네요 참. 월정리는 뭐 같이 중립적인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사연으로 돌아갈게요. 그 영상을 다시 들으려고 찾으니 사라져서 아쉬웠네요. 왜 사라졌지? 요즘엔 지트님 노래를 포함해서 평소보다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쉬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밝은 노래가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슬픈 노래가 때로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고 아무튼 자주 듣던 음악도 감정 상태에 따라 다양한 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단어 자체에 청승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연이라는 게 그렇죠. 솔직히 제 얘기는 방송에 소개될 정도의 흥미로운 얘기거리는 아니어서 오히려 소개되지 않길 바란답니다. 이야기 핵심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으려고 주변에는 비밀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는 오해와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쓰여요. 하지만 어둠을 등지고 빛을 찾아 나가기 위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에 내가 있지는 않아도 잔잔하고 고요한 지금의 내 자리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기에 이런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방식의 미덕을 보이지 않아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며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내 안의 곁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 고통이 주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답니다. 치트님, 방송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려 좀 미안하고요. 무더운 날씨에 라디오 방송과 앨범 작업으로 힘드시겠지만 항상 건강하고 기쁘게 지내시길 바래요. 치트님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듣는 이의 마음에 소소한 울림을 주는 좋은 음악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2021년 8월 1일. 소피님 좋은 사연 보내주셨고요. 일단 이런 사연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사연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회사가 힘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평범한 사연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이 더 가고 마음이 좀 더 아프고 아리고 이런 사연들이 더 할 말도 많고 제가 피롤라잇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자체가 이런 방향에서 또 피롤라잇 해드리고 싶고 저 스스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더 도움이 되는 작업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 편하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피님도 중간에 보면 비밀로 하다 보니 또 선의의 거짓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접근이 어렵고 되게 힘든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좀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특히나 온라인 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정말 감기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뭐 마음의 어떤 아픔이나 우울증이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심각해지면 어떤 치료를 받고 뭐 큰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힘들면 충분히 그냥 뭐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약 받고 주사 맞고 하는 것처럼 머리 아프면 그냥 가서 검사해보고 약 먹고 하는 것처럼 충분히 그냥 그때그때 심심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저도 그동안 딱히 뭐 주위에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힘들면 가서 뭐 상담도 받고 힘들면 가서 뭐 약도 먹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다들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저희 노래 듣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행복을 위해서 편하게 많이들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애님이 상담은 아파서 받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력이 있는 거죠. 현정님이 저는 30대 초반에 6개월 정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지나서 생각하면 그때 참 잘한 선택이었다 싶고 그래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내일 정오에 나오는 노래가 있으니까 그 노래를 피아노 치면서는 몇 번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MR에 원곡에 최대한 맞추는 거죠. MR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저의 단점이자 강점인 게 라이브 때마다 다 달라요. 예전에 그래서 사장님이 노래를 왜 음반처럼 안 하냐, 좀 제대로 해라, 성의 있게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야 되는구나. 특히 이제 디셈버 불렀었는데 제가 뭐 설렁설렁 불렀거든요. 차가운 웃음 속에 이별이 느껴질 때. 근데 원음은 차가운 웃음 속에 이별이 느껴질 때 이렇게 꾹꾹 부르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건데 미애님이 그런 스타일 보컬이 매력이에요. 요즘 가수들은 트레이닝 받은 것처럼 다 획일적이어서 별로예요. 일단 뭐 그 스타일이 획일적인 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공연을 가든 어떤 방송을 하든 다 비슷하게 노래 부르는 게 강점인데 또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맛이 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게 안 돼서 좀 단점인데 컨디션 티도 많이 나고. 근데 뭐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라이브마다 느낌이 다르다는 거 좋은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추천 안 했잖아요. 요즘 최근에. 그래서 추천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가장 많이 보는 책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보는 책 작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약간 영성에 관련된 책을 좀 쓰시는 분이죠. 그런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근데 뭐 어떤 단체를 하시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이분의 거의 처음 책이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꼽는 책인데 거기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사연 보내신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아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답이,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갖가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 셈입니다. 생각을 자기 존재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머릿속 헤아림을 쫓아가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각조각 부서진 우리들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만물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의 진정한 자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화된 세상 속의 생명력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의 끝일 뿐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의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구속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해방입니까?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나 이미지를 곡해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장막이 당신과 진정한 당신 사이를, 당신과 당신의 동료 사이를,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장막으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과는 전적으로 분리된 다른 것이 저기에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습들과 형상들의 차원 밑바닥에서 당신은 진실로 만물과 하나입니다. 생각이라는 장막에 가려 그 본질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망각으로 인해 이런 하나됨의 상태를 자명한 현실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좀 너무 나간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이라는 거, 어떤 에고라는 거가 좀 항상 옳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했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나 그런 명상의 그런 포인트들이 상담을 하거나 우리가 뭐 치료를 하는 것들이 무엇을 주느냐, 바로 객관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렇게 타오르는 어떤 그런 끊임없이 분출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 에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약간 거리감, 공간을 좀 주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지점에서 다 통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상 우리나라 선이나 인도 요가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하죠. awareness, 알아차림. 어떤 뭘 알아차리느냐.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뭘 알아차리라는 걸까 했는데 좀 요즘에 생각해 보면 에고, 특히 패턴화된 자기 어떤 생각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내가 이렇게 소설을 계속 쓰고 있을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행동했고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라는 그런 대화를 머릿속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또 대화나 그런 생각들을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좀 문제시하는 나의 모습도 있는 거고, 뭐 누군가는 이게 뭐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에고일 뿐이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 이상의, 어쩌면 이하일 수도 있죠. 수직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가 우리에겐 존재하고 있다는 지점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거고, 음악이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세상이라는 게 뭐 무슨 자본주의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서 들리는 어떤 그런 소리들 있죠. 어떤 그런 생각들을 넘어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상담을 받든 책을 보든 글을 쓰시든 어떤 그런 알아차림, 뭘 알아차리느냐, 그 어떤 자아의 폭주, 에고의 폭주를 조금씩 알아차려서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하지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다음 주 화요일에 별일 없죠? 무슨 바쁜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으면서 다음 주 화요일도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공연이야? 막 이러고 있었어. 다음 주 아니죠? 어차피 21일 공연이니까 그 상황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10일에 만나겠습니다. 뷰러라이트 사연 또 보내주시고요. 딥한 사연 고맙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데드테일님과 소피님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